조선 후기, 한 왕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의 아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그는 잊고 기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왕자는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복수 대신 개혁을 택했고 혈통 대신 능력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시 보려 했습니다. 오늘 위인 도서관이 기록할 인물은 비급 위에서 조선을 개혁했던 군주,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입니다. 1752년 창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산. 훗날 조선의 역사에 남을 정조대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늘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자 당시 조선의 왕세자였습니다. 어린 이사는 아버지를 세자 저하라 부르며 자랐지만 궁 안의 공기는 항상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산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고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침묵이 그의 삶의 끝까지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762년, 궁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점점 피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에도 몸이 경직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걱정했고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사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궁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라는 이름의 닫힌 공간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그를 광인이라 적었고 또 다른 기록은 그를 위험한 존재라 말했지만 당시 전국을 주도하던 노론에게 사도세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강한 왕권, 군사개혁, 신분질서에 대한 문제제기.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나라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킬 것인가, 왕위를 지킬 것인가. 그는 왕으로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궁 전체를 침묵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어린 이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이사는 알게 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조선에서 침묵이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이미 내려졌다는 신호라는 것을.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는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여러 차례 목숨을 위협받았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독이 의심되는 음식들, 사고로 위장한 위험한 찰나,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 궁 안에서 그의 하루는 항상 경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울지 않았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밤을 새며 불을 끄지 않은 채 책을 읽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사는 잠을 줄여가며 경전과 역사서를 읽었고 하루에 수천 자를 필사하듯 익혔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왕위에 오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식은 나를 지키는 갑옷이다. 이산의 생존 전략은 힘이 아니라 지성이었습니다. 1776년 이산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정조. 그러나 즉위식이 열리던 그날에도 그의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즉위 연설에서 분명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과거를 덮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왕권을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전포고였고 노론에게는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사람과 제도로 권력을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조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단순한 학문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연구소였고 젊은 인재의 양성소였습니다. 정조는 출신과 가문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가?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이들은 기존 권력층이 아닌 새로운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정조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개혁은 기록으로만 남는다. 정조는 서울 차별을 완화해 관직 진출의 길을 넓혔고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정식 관료로 등용했습니다. 태생이 아니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군사제도 역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왕에게 직접 속하는 친위부대, 장용영을 설치함으로써 군권이 특정 세력의 손에 머무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병력은 훈련과 규율로 통제했고 지휘체계는 왕의 책임 아래 두었습니다. 이 인사개혁과 군사개편은 조선 사회의 오래된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선택이었습니다. 노론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조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조에게 개혁은 상황이 허락할 때 시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왕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정치가 형태를 갖춘 장소였으며 정조의 정치 철학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군사와 행정, 경제와 생활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곁에 새로운 질서의 공간을 세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숨기지 않겠다. 1800년,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하나의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조에게 왕위는 안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에서, 자신의 공포에서, 그리고 시대의 한계에서.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상처가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다. 정조는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고 그가 품었던 구상은 그의 시간과 함께 멈췄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비극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상처를 권력의 명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길을 택했고 혈통보다 생각과 책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조선이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시대를 바꾼 왕이기보다 시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정조의 삶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어디에 서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역사는 결과보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